본질의 발견 최장순 지음 부제 업의 본질로 정의하는 인문학적 컨셉 발견 공식. 이 책에서는 왜 본질과 실체를 바탕으로 한 컨셉션이 필요한지, 그리고 저자가 사용하고 있는 실제 현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컨셉션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방법론을 적용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 저자가 제시하는 컨셉션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저자가 설명하고 있는 이 컨셉션 방법론은 BEAT 앞글자를 딴 것인데요. 비즈니스 데피니션, 업의 본질 정의, 그리고 experimental problem, 고객 경험상 문제점, 그리고 actual solution, 실질적 해결 방안, 그 thrilling concept, 전율을 일으키는 컨셉,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 데피니션은 실제로 우리 업의 본질을 정의하는 단계인데, 그 본질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객과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우리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고객의 어떤 불편을 제거하고 고객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제공하고 그런 상품을 제작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어떤 아이덴티티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업체들과 경쟁사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그런 차별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만 장기적으로 업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who they are. 우리의 고객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의 목표 고객을 설정하려면 기존 시장 내에 고객 유형을 면밀히 나눠본 후 내 사업에 적합한 고객을 취사 선택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연령, 나이, 성, 남자, 여자, 지역, 정치 성향, 경제력, 라이프 스타일 등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구분짓고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고객을 목표 고객으로 설정하는 것이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설정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표 고객이 설정되면 그들에 대한 면밀한 프로파일링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첨언하고 있네요. 이때 컨슈머와 커스터머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우리 흔히 일반적으로는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하죠. 근데 이제 컨슈머는 어떤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자,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커스터머는 고객, 이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저귀라는 상품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그 기저귀의 사용자는 아기가 되는 것이고, 즉 컨슈머는 아기가 되는 것이고, 기저귀를 구매하는 사람은 아기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즉 커스터머는 아기의 부모가 되는 것이죠. 비즈니스를 할 때는 컨슈머와 커스터머를 동시에 봐야 되지만 커스터머, 즉 이것을 구매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who we are.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업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목표 고객이 일반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만 그것이 상품과 서비스에 담기겠죠. 이때 고객의 욕망, 즉 고객이 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니즈로 1차적 욕구, 그리고 두 번째는 원츠로 2차적 욕구인데요. 1차적 욕구는 우리가 배가 고프다, 뭐든 입에 넣어서 배고픔을 잊고 싶다라고 할 때 그 어떤 허기를 없애고 싶다라는 게 1차적 욕구입니다. 두 번째 2차적 욕구는 그 고객 특성과 성향에 따라서 나뉘는 것인데요.
배가 고프지만 만약 그 고객의 치아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입안에 문제가 있을 때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싶다로 그 1차적 욕구가 2차적 욕구로 바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사업에 있어서는 1차 욕구를 충족시켜야만 2차 욕구에 대응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차 욕구죠. 즉 배고프지도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부드러운 음식을, 이쁜 음식을 가져다 준다 한들 이것은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즈와 원치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만 구매를 일으킬 수 있는 업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 에스키모인들에게 냉장고를 팔았던 일본의 마케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인 마케터가 그 에스키모 이누이트족에게 냉장고를 판매하기 전에 유럽과 미국의 수많은 마케터들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영하 50도, 40도 떨어지는 날씨 속에서 그들은 음식을 보관할 냉장고가 필요 없었기 때문이죠. 실내에 그냥 두기만 해도 음식은 보관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일본인 마케터는 단순히 냉장고를 음식을 보관하는 어떤 도구로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를 분석하던 결과 실제로 이 에스키모인의 남성이 10년 정도 일찍 죽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실내에 있는 음식에 보이지 않는 부패로 정의를 했죠. 그리고 그것을 홍보를 했고 실질적으로 냉장고를 판매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가전 제품의 판매에서 헬스케어로 어떤 업의 본질을 전이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객의 욕망과 어떤 1차적 욕구와 2차 욕구를 정의함으로써 내 업의 본질을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업에는 본질적인 속성과 부가적인 속성이 있지만 그 본질적인 속성을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본질적인 속성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차린다. 근데 그 카페의 고객이 요즘 늘어나고 있는 혼족이나 사무직,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 회전율은 낮추겠지만 음료의 단가는 높이고 대신 컨센트와 낮은 잔잔한 볼륨의 음악을 제공해야겠죠. 하지만 이 카페가 맛있는 차와 디저트 위주라면 그 반대가 돼야겠죠. 그래서 본질적인 속성과 부가적인 속성 그리고 고객에 대한 욕망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how they feel. 그들은 무엇을 불편해하는가? 우리가 제공하는 상품과 어떤 서비스가 고객의 불편을 제거하는 그런 편익을 제공해줘야만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데요. 고객이 불편해하는 문제점을 발견하는 방법은 직접 물어보는 방법과 관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물어보는 방법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인터뷰, 그리고 그룹 인터뷰, 그룹 디스커션, 그리고 인덱스 인터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이제 그룹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면 혹은 직접 대면 인터뷰를 할 때 이들은 자신의 이미지 그리고 주변 사람의 눈치 그리고 자신의 체면을 고려해서 거짓된 표현을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몸짓과 어떤 제스처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100% 그들의 말을 신뢰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하는 방법. 요즘은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마켓, 시장에 고객들이 어떤 상품에 관심을 보이는지 동선은 어떤지 그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하지만 이것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사업화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들의 불편해하는 문제점을 발견하는 방법이 있고 이 불편한 지점을 찾아내는 방법이 시계열상에서 찾아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고객 구매 여정 분석이라고 해서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경험하기 이전과 경험하는 동안 그리고 경험한 이후에 그들의 어떤 불편한 지점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 what to do.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고객의 문제점과 니즈가 분명하게 분석이 된다면 해결 방안은 의외로 쉽게 도출이 됩니다. 이때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크리에이티브 토크를 통해서 다양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이렇게 쏟아내는데, 이때는 이 크리에이티브 토크를 진행하는 사회자가 분명히 필요하고, 각 담당자, 디자인, 마케팅, 여러 가지 설계, 이런 담당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담당자들은 사전 스터디를 하고 압축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평가하는 자리를, 절차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관점의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평가, 즉 피저빌리티 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5번째, why we are, 업의 존재 이유.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컨셉들이 결정이 되고 컨셉 1, 컨셉 2, 컨셉 3, 컨셉의 여러 가지 안들이 도출될 것입니다. 근데 이 안들을 그대로 종합을 해서 결론으로 이어지기보다 이 구성원들이 이 컨셉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때는 3가지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영위하는 업의 본질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가. 만약에 그 업의 본질과 연관성이 떨어진다면 아무리 그 컨셉이 멋있고 좋다 하더라도 그 컨셉은 포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행 가능성. 앞서 말씀드린 피저빌리티와 연관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차별성. 기존의 업체와 얼마나 차별적인지, 얼마나 다른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내부 임직원, 고객, 그리고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개, 방금 말씀드린 이 저자의 비트 컨셉션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